안녕하세요. AM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눈은 어떤 방법이 추천될까?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비교적 약간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분은 어떤 방법이 추천될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만 30세 여성분이신데요. 피부가 처져서 눈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것을 이제 제일 큰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게 피부가 처져 있고 피부가 처지면서 또 주름이 원치 않은 주름들이 좀 생기고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처져서 이제 눈뜨기가 더 힘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마 눈썹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밑쪽으로도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제 안 좋은 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 어떠한 점들이 지금 현재 좀 깔끔하지 않은 좋지 못한 상태인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이 되겠죠. 그냥 누가 봐도 이 눈두덩이 피부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처지다가 보니까 약한 부분에 이렇게 주름까지 생겼어요. 어쨌거나 이 전반적으로 눈두덩이 피부가 많이 처져 있다. 그래서 검은 동자 상부를 가리고 있어요. 오른쪽이 더 처지다 보니까 더 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빛 반사도 관찰되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드릴 말씀이 이마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처져 있다 보니까 이 검은 동자가 다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정면 바라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눈두덩이 처진 피부를 올리려고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 사용, 그 다음 눈썹 사용이 많아진다. 세 번째는 짝눈 문제, 비대칭 문제입니다.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훨씬 눈이 작아 보이죠?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눈의 위쪽에 있는 이제 피부 양인데요. 눈두덩이 피부도 더 많이 처져 있고 그리고 눈의 아래쪽 살, 이 아래쪽 살도 이 좌측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위아래 살들에 의해서 안구 자체가 더 많이 감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처진 피부를 이렇게 제껴봤을 때 실제적으로 눈 뜨는 힘도 오른쪽이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작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측이 좌측 안구에 비해서 작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치 않는 주름이 보이죠. 피부가 이렇게 처지다 보면 약한 부위에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름이 이분에게도 관찰되고 있고요. 보통 이 주름은 되게 깊게 또렷하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하고 이제 강도가 이제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름에 가까운 선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반적으로 눈이 답답하다는 거죠. 시원하지 않고 또렷하지 않고 졸려 보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또렷한 측면에서는 많이 거리가 먼 지금 현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딱 절개법 케이스거든요. 피부 처짐이 많고 그래서 눈이 답답하고 눈 뜨는 힘도 이제 또 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절개법 하는 게 추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절개법을 추천을 드렸었고 절개법이 더 추천됐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피부 처짐이 많으면 조금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에 비해서는 좀 남들보다는 조금 피부 처짐이 좀 어느 정도 많은 편이었고 피부 처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절개법이 추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눈매 교정 측면인데요.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눈뜨는 힘이 확실히 좀 약했어요.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 뜨는 힘을 좀 강화시켜 주는데 절개법이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해요. 재발 측면도 훨씬 적고 세 번째는 좌우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절개법이 좀 더 유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피부 처짐 정도가 다르다면 이제 피부 처짐이 많은 쪽은 좀 더 잘라내고 좀 적은 쪽은 좀 더 작게 잘라낸다든지 어느 정도 조절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쌍꺼풀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풀려버리는 그 문제인데요. 피부가 좀 두텁고 많이 처진 경우에는 쌍꺼풀을 잡았을 때 쌍꺼풀에 가해지는 힘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쌍꺼풀이 약해져 버리는 이제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가 두텁고 좀 처진 양이 많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절개법이 조금 더 추천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분이 메모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쌍꺼풀이 수술의 목적이 아니고 눈이 또렷해 보이는 게 자기는 좀 더 수술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개법보다는 이제 조금 디테일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본인은 메모법 하자고 하셨어요. 비절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절을 최대한 해가지고 메모를 자연주착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눈매 교정도 물론 같이 시행을 했고요. 결과는 비교적 잘 나와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 정면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가 처지다 보면 원치 않는 주름들이 이제 약한 부위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 눈 감았을 때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여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한 부위에 이렇게 주름들이 이제 생겨 있어요. 좌측 45도 측면 사진이네요. 그냥 옆에서 봤을 때도 처진 피부가 많이 보이죠. 피부가 많이 덮여가지고 검은 동조 상부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진 피부를 올려줘야 되겠죠. 높여주는 게 수술의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은 좌측에 비해서 더 많이 덮여 있었죠. 이 아래쪽 살도 더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측 안구가 좌측에 비해서 많이 감싸져 있는 피부들에 의해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죠. 이게 수술 후 6일째 이제 정면 사진인데 실밥 제거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태 체크를 해드리면 뭐 그냥 붓기 조금 있고 멍 조금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냥 현재 6일째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눈이 또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 감은 사진인데요. 수술 전에 관찰되었던 여러 개의 그 작은 주름들, 이것들은 다 사라졌고 제가 새롭게 잡으니 하나의 선만 또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6일째 좌측 사진인데요. 이 피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검은 동자 상부를 많이 가리고 있었죠.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가서 많이 또렷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고요. 2달 지나고 한번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수술 후 2달째 사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처진 피부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수술 전에는 이 눈두덩이 살이 많이 내려와서 검은 동자 상부를 많이 가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수술 후에는 처져 있던 피부를 내가 쌍꺼풀을 통해서 밀어 올림으로써 피부 처짐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려져 있던 검은 동자 상부가 다 오픈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눈매가 훨씬 또렷하고 시원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동자가 다 오픈되다 보니까 빛반사도 다 관찰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눈썹 이마 사용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눈썹 이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잘 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칭 문제였는데요. 우측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쪽 처진 피부도 훨씬 많았고 아래쪽 살도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눈두님도 우측이 훨씬 약했었거든요. 제가 라인의 높이, 그 다음에 눈매 교정의 양, 뭐 이런 것들 조절함으로써 좌우측을 최대한 맞췄고요. 이전에는 술 전에는 우측이 확실히 많이 가려져 있고 안구가 노출되는 양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좌측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치 않는 주름이 생겼다는 점이었죠. 원치 않는 이제 얕은 주름이 생겼었는데 당연히 제가 쌍꺼풀 라인을 강하게 탄탄하게 잡으니까 그 주름들이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이 많이 또렷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시원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술 전에 비해서 훨씬 또렷하고 훨씬 시원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술 후 2개월 눈 감은 사진인데요. 제가 잡은 선 하나 보이고 나머지 작은 주름들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습니다. 제가 잡은 라인이 그냥 대칭적으로 잘 관찰되고 있고요. 흉터도 적은 편이고 흉터가 있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45도 측면 사진인데요. 당연히 이전에 이제 이 피부가 검은 동자 상부를 가리는 걸 보셨었죠, 그죠? 근데 이 처진 피부를 내가 쌍꺼풀을 통해서 밀어 올림으로써 이 검은 동자가 온전히 다 오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눈이 또렷해지죠. 우측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자가 좀 져가지고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쌍꺼풀 라인은 얇게 또렷하게 잘 잡혀있고 처져 있던 피부는 잘 올라가서 검은 동자가 많이 오픈됐다. 그리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눈뜨림도 많이 좋아진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방법이 추천될까, 무슨 방법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절개법, 메모법이 크게 양축이 있는데 무조건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점이에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추천되는 방법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의 바탕으로 둔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알 수는 없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쌤하고 이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받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깊게 하는 것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AM 성형외과 조현규 원장이었습니다.